여러분들 허수아비 모양을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 항상 요 작업은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에 기획이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 때 순서와 기획은요, 제일 먼저 제일 뒤에 있는 그림을 먼저 그리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뒤에서의 점점 앞에 있는 그림들을 덮어 가시는 게 순서인데요. 그러면 현재 보시는 이 허수아비 이미지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얘부터 먼저 했을 거예요. 세로 막대. 근데 이 막대는 세로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만들었던 여기 깃발봉의 막대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요. 길이만 변경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막대가 만약에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은 뭐 하실래요? 깊이를 보다 보니까 얼굴 나와 있고 뒤에 모자 나와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순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얼굴. 그 다음에 밀짚 모자 순서인데, 밀짚 모자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음영 표시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여기 부분. 또 한 가지 여기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쵸? 지금 혹시 줌에서 제 수업 듣는 분들은 지금 제 목소리와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것은 뭘까요? 우리가 펜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 밀짚 모자의 외형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펜툴로 다시 이렇게 모양 만든 것을 디바이드로 잘라내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색상을 덮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인 것이겠고요. 순서는 얼굴 먼저, 그 다음에 위 밀짚 먼저 순서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 옷에 대한 모양만 만드시면 되잖아요. 옷도 여기 모양에서 제일 먼저 바닥으로 이용될 여기 이런 모양의 제일 옅은 색상에 있는 그림을 하나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요. 펜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요. 곡선과 직선이 지금 혼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닥에 옅은 색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 형태의 펜툴로 모양을 만들어서 디바이드를 시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옷깃 안쪽에 있는 모양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양을 굳이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외형을 잘 잡았어.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잡으려 하시면 이거는 비효율적인 거죠. 어차피 이렇게 모양 만들었다면 이 흰색 뒤에 숨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하시면 되고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그림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제일 뒤에 보내면 되겠죠. 이것은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위도 아래에 있는 거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얘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시면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지금 모양 보이시잖아요. 이쪽의 모양은 어차피 뒤에 숨을 거니까 어떤 모양에도 관계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작업 순서를 가지고서 허수아비 모양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완성되었던 일러를 이용해 주어서 포토샵으로 편집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 허수아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지금은요 눈짐작으로 가로와 세로에 대한 사이즈를 먼저 짐작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허수아비 모양 만듭니다. 여기 있는 것 지금 그룹되어 있잖아요. 풀어볼게요. 풀어서 여기 아래쪽 막대기 한 개만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있는 그림도 다시 그룹 묶어줘야겠죠? 그리고 이 막대기도 그룹 잡아준 상태에서 길이와 너비를 적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사해 주시고 돌려서 적당한 길이 형태로 줄일게요. 거의 다 예쁘네요. 자, 작성되고 난 다음에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게 없겠죠? 일단 요 그림은 두 가지를 그룹 잡아놓고 난 다음에 향후 여기 위에서 머리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얘가 자꾸만 선택되어지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락을 이용해 주어서 선택이 안 되게끔 잠궈 버리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저는 락. 여러분들은 단축키 이용하셔야겠죠? 누굽니까? 컨트롤 숫자 2번. 이 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선택이 안 되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저는 머리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 허수아비의 굵기가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전 좀 얇죠? 다시 락을 풀어 좀 조정을 할게요. 그룹도 풀고요.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옆으로 좀 늘릴게요. 이 정도는 돼야 할 것 같고요. 저는요. 다시 복사해서 줄인 다음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그룹 잡고 락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만들어 볼게요. 얼굴. 자, 먼저 얼굴에서의 여기 목 부위 보세요. 이 길이를 잘 참고하세요. 이만큼 남겼어요. 지금요. 눈대 좀 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작업을 끊고 제 거 본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싶습니다. 저는 원형 도구를 이용해 주어서 먼저 얼굴을 정원을 만들게요. 가운데쯤 위치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을 넣어 준 것은 뭐 지금 급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제시했던 색상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제시하나요? 얼굴색이 M20에 Y20이랍니다. 그러면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면이었는지 아니면 선이었는지를 보시고요. 면이 지정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패널 창이죠. 를 이용해 주어서 색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M 얼마입니까? M에 20, Y에 20. 나머지는 없죠. 그런 다음에 이 얼굴 넣어 두시고서 그 다음 뭐 할까요? 눈이 있을 것입니다요. 한에 눈을 미리 찍어 두시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식일 거예요. 찍어 두시면 나중에 밀짚 모자를 올렸었을 때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미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눈 먼저 만듭니다. 동그란 점. 이 눈은 어떤 색이랍니까? 색을 보니까 C60, M80, Y10, K50. 우리 어떻게 읽죠? 6815 이렇게 읽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넣어주기를 6815 이런 식으로요. 한 다음에 눈을 너무 작나요? 조금만 크게 할까요? 하나 이즈음 넣어주고요. 또 하나 복사로 넣어주고요. 다시 또 한 개의 입을 만드는 것은 뭘까요? 입은요 어떻게 할까요? 원형을 만들어서 이만큼 잘라내시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펜툴로 하시던지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전 펜툴로 할게요. 펜툴로. 자, 사이즈가 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으로 한 다음에 선만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굵기는 알아서 어디서 이겠습니까? 스트로크라는 패널 창에 오셔서 굵기는 원하시는 것만큼 이용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볼까요? 끝선. 전 지금 끝선이 딱딱하게 끊어 있지만 여러분 그림 보세요. 부드럽게 반원 되어 있겠죠? 어디에서 이용하시는 겁니까? 바로 스트로크 패널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 캡 항목에서의 캡은 뭐죠? 선의 끝부분을 어떻게 한다? 둥글게 하겠다. 명령을 주시면 달라지겠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사항들을 두시고요. 다시 요 위에다 밀짚 모자 형태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짚 모자 타원 먼저 한 개 이용하셔야겠죠? 너비 이 정도로 할까요? 한 다음에 얘 면색만 들어올 건데 면 색깔은 뭘 처리합니까? 4, 2, 8, 5, 0이죠. 4, 2, 8, 15, 0. 자, 넣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를 살짝 돌려볼게요. 눈은 좀 걸쳐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 형태 한 개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해서 원형 또 한 개를 저는 준비할 거고요. 이 정도로 준비를 마쳐 보겠습니다. 됐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옆으로 좀 늘릴게요. 이 정도 해봤습니다. 좀 더 볼록한 게 맞네요.
이렇게 조금만 좀 손댈게요. 이쁘지가 않아서 아래 요 녀석을 좀 더 안에 넣어버릴게요. 이렇게요.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들었던 그림을 두 개가 지정되어 있겠죠? 그럼 이거 보세요. 제가 원래 원을 하면 이렇게 삐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직접 선택 툴로 안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자, 두 개의 이미지를 잡아줘서 이제 뭡니까? 한 개로 저는 머지, 합치게 합니다. 어디에서요? 패스파인더에 오셔서 하나로 합치게 합니다를 누를 겁니다. 빡!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줘서 뭘 넣어줄까요? 음영된 것 하나, 둘, 세 가지를 처리할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펜 툴 이용해 볼게요. 곡선 한 개. 자, 기본 3개, 면은 없고요. 선색만 있는 걸로 지정하겠습니다. 잘라내시고 여기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에 색깔만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요. 한데 이 면 색깔이 문제는 지금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아트. 색상이 뭐가 좀 달리 되어 있죠? 지금 이 모자의 색상이 누구냐면요. 지금 보이시나요? 모자의 색상은 C30, M10, Y80이었었어요. 그쵸? 문제 보세요. C30, M10, Y80 이거였고요. 요거의 색상이 좀 달랐지요. 여기 비축한 색상이 C40, 20, 85, 0이었 이거였네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러한 모양에 있는 것 하나와 또 한 가지를 복사할게요. 좀 더 크게 해서요. 그 다음에 또 한 개를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세 가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얘를 어떻게 할까요?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요 패스파인더에서의 잘라내기 디바이더를 쓸 계획입니다. 빵. 그룹 돼 있겠죠? 그룹 풀고요. 여러분 이렇게 뭐 바쁘세요? 여러분 따라 그리지 마시고요. 충분히 본 다음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왼쪽도 있어야겠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아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었네요. 이 모양도 펜 툴로 만들어 주어서 올려두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만들어서 복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양 만들어 볼게요. 자,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입니다. 난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곡선 한 개 잘라내기 합니다. 기본 색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잘라내서 여기쯤에서 하나 곡선 만들어주고 다시 잘라내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이었답니다요. 이런 식이었답니다. 했던 것에 이것도 면색상이 있어야겠지요. 면색상은 얼마이냐 알아보니까 얘도 40에 20에 85에 0이었었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를 그대로 또 하나 복사 카피를 해서 좀 더 큼지막하게 사이즈는 늘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 한 개가 완성되죠. 모자가 완성되었다면 모자에 있는 내용들의 이미지를 몽땅 다 선택을 해주어서 하나로 그룹을 묶어줘야지 나중에 관리가 편해지겠죠. 자, 이제 진행한다면 이제 옷을 만들어 볼 계획인데 옷의 모양 좀 먼저 눈에 잘 익혀두셔야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옷의 모양은 이러합니다. 자, 여기에서 손 남겨줘야 되겠죠. 남길 때 여기에 있는 자리가 어디쯤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그림 보시면은 직선, 다음에 V자, 다시 직선인데 얘는 많이 붙어 있죠. 포인트, 얘는 좀 더 떨어져 올라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살짝 곡선이에요. 살짝 곡선이에요. 잘 보시면 얘 직선이에요. 직선. 얘 살짝 곡선이에요. 살짝 곡선. 다시 여기 살짝 곡선, 직선입니다. 에서의 있는 위치 파악을 먼저 해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먼저 눈으로 본 다음에 조감을 먼저 해보시고요. 따라하지 말고요. 보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처음 시작을 여기로 할게요.
자,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자, 누릅니다. 쿡 눌렀어요. 선만 있어야겠죠. 일단 그 다음에 마칠 곳은 여기쯤에서 직선이니까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쿡 V자로 내려옵니다. 한 요쯤에 오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V자로 올라갑니다. 이쯤에서 되겠습니다. 다시 가는데 여기는 좀 더 올라간 상태라면서요. 이쯤? 그쵸?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있는 방향이시죠? 살짝 곡선을 넣어줄 거예요. 살짝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몸통에 오기 위해서 여기쯤이겠죠? 좀 더 아래쪽으로 여기쯤에다가 직선 아니죠? 살짝 곡선이었죠 아까요. 살짝 곡선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조감을 해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한데요. 옷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나요? 더 길게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제가 보니까 여기에 팔 길이가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제 거보다요. 잠시만요.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좀 더 길게 뺄게요. 이 정도는 됐어야지 않나 싶네요. 자, 다시 해 보겠습니다. 얘를 이왕 한 거 좀 더 길게 뺄게요. 그러면 자, 여기 안에서 다시 그룹 잡아주고요. 다시 락 걸어줘. 선택이 아니니까 막을게요. 자, 여러분 설명 잘 들은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펜 툴로 여기쯤입니다. 클릭, 여기 와서 클릭, 다음에 삼각형 클릭, 다시 여기 와서 좀 더 크게 올라가 줘야겠죠. 올라가시고 다음에 이쯤 내려와서 살짝의 곡선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번에 내려와서 여기쯤에서 살짝 곡선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림에서 여기 이제 저고리겠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직선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살짝 사선으로 올라가면서 직선, 그 다음에 세모 형태, 다시 좀 더 올라가면서 이쯤에서 직선,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짝 곡선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얘랑 비례할 수 있는 너비 한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더 안쪽 들어가야겠네요. 이 정도 넣어두시고 다음번에 여기에 와서 얘가 여기에 있을 곳으로 가정을 해 둔 상태에서 여기에서 살짝 곡선 잘라주시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죠? 면 색깔을 넣어주는 거죠. 면 색깔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현재 문제지에 보시면 여기 면 색깔이 그라데이션이네요. M5에서 Y15에서 M5에서 Y5 형태의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러면 그라데이션 넣기 위해서 어디 옵니까? 여기 두 번째 눌러주신 다음에 첫 번째의 색깔이 뭐랍니까? M5에 Y15, 그 다음에 마지막이 M5에 Y5였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그쵸? 살짝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이 너무 많이 파였어.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 잡아서 당겨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잘 구분이 좀 안 되죠? 잠시만요. 바닥색을 좀 네. 자, 이제 구분되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할 일이 뭐냐면요. 먼저 여러분들 안쪽에 마고자 형태를 먼저 한번 잡아볼 계획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를 먼저 선정해 보시면,
자, 여기에 테두리 형태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인데요. 어디인지 먼저 정확히 한번 볼게요. 여기 부위입니다. 여기 부위. 펜 툴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정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모양 좀 보세요. 올라갑니다. 직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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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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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 다시 아래쪽에 곡선, 직선, 곡선, 직선, 직선, 곡선, 다시 직선. 그쵸? 모양을 잘 보시고서 따라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중요한 사항은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사선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가요. 자, 여기에서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쓸게요. 펜 툴입니다. 먼저 여기서 시작할게요. 클릭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살짝 올라가 줘야겠죠? 덮어주기를 할 거예요. 해서 여기쯤에서 하나 멈추고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오게끔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V자 형태를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갔다가 빠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곡선 이쯤에서요. 잘라주시고 다시 여기 아래쯤 이쯤 내려와서 곡선 잘라주시고 그 다음번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쯤에서 여기 잇따라 가져가면서 여기서 곡선 다시 잘라주시고 다시 여기에서 직선 다시 여기서 직선 다시 이쯤에서 완성해질 것을 생각하시고 그쵸? 이쯤에서 곡선 잘라준 다음에 마무리 이런 식으로요. 한 다음에 색상을 넣어주는데 얘의 색상은 누구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보다 보니까 써있는 게 40, 40, 50이었네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한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과 위쪽에 대한 사항인데 얘부터 먼저 할까요? 여기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내 그림이 얘부터 이렇게 이런 식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그릴 때에 얘 선택이 자꾸만 걸적거릴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얘를 락 걸어 주시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걸어서 선택이 안 되죠. 자, 이때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곡선의 형태 한 개를 만듭니다. 어디부터요? 여기부터 쿡. 다음에 여기까지에서의 곡선 한 개 만들고 얘 선색만 넣어줄게요. 잘라내 주시고 쿡 완성.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면 색깔 넣어주는데 면 색깔이 뭐랍니까? 아까 봤던 면 색깔이 어디에 있나요? 얘가요. 그 색이겠죠? 아까 저고리에 있던 색이겠죠? 이 색이었겠죠? 근데 얘가 어디 있어야 돼요? 뒤로 보내야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 열어준 대가로 한 단계씩 뒤에 보내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막대기에도 뒤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막대기보다 뒤에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로. 그 다음번에 그림 그려볼게요. 어디에 있냐면요, 하단 아래쪽입니다. 자, 여기에도요, 어디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한번 잘라내지고요. 이렇게 찍찍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요,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써 주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클릭 한 다음에 여기쯤에 와 주어서 멈추기 할 것인데 곡선의 형태 됐죠? 자, 여기서 선색만 줄 거고요. 잘라내 주고 난 다음에 살짝 쿡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다시 곡선 마무리해 주시고 잘라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게 지나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요. 넘어가게끔 완성. 지은 다음에 면색 쿡. 그런데 이 그림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그림 뒤에 숨어 있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대괄호 눌러준 다음에 한 단계씩 뒤에 가서 막대기까지 뒤에 보내야겠죠? 이렇게요. 완성. 마지막은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 그
덧댄 자국이 됐죠. 패치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에 펜 툴을 이용해 줘서 선분만 넣어줄게요. 선분만 넣어주기를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클릭 하나, 그 다음에 가져와서 이쯤에서 클릭 해주시고, 이쯤에 가져와서 클릭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완성 한 다음에 면 채워주시고, 이 패치에서의 색깔은 뭐랍니까? 1190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한 개가 있었을 것인데, 일단 잠시 락을 풀 겁니다.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락 풀었어요. 푼 다음에 얘랑 얘를 어떻게 할까요? 디바이드로 잘라내야겠죠. 잘라냅니다. 패스파인더에 오셔서 디바이더 눌러주고 난 다음에 눌러준 상태에서 그룹을 풀고요. 풀던 그룹에 요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버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를 넣어주기 위해서 어깨 부분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이렇게 대한 부분이 지금 파내져 있어야겠죠. 다시 한 번만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자, 여기서 갑니다. 클릭 선색만 있어야겠죠. 그래야 구분이 쉽죠. 넣어두시고 살짝 올라가면서, 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시고 면색 넣어준 다음에 얘의 면색은 누굽니까를 알아본다면 요 면색깔은 3180이네요. 한 다음에 다시 이 헝겊에 있었던 메인 그림과 요 패치를 선택해서 디바이더 그룹을 풀면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마무리합니다. 요거 저고리 모양 앞에 나와야겠죠. 제일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앞에는 컨트롤 닫는 대괄호이지만 한 방에 앞으로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쉬프트 닫는 대괄호 한 방에 앞으로 오죠. 해서 모든 그림이 됐다라고 판단되었다면 한 방에 몽땅 잡아주어서 그룹 끝, 이렇게 됩니다. 자, 초반에는 저랑 같이 작업을 수행하실 거고요. 먼저 여러분들 포토샵 CS6를 먼저 실행해 주세요. 포토샵 CS6입니다. 실행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안경이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여기 아래는 책에 글자가 보이지가 않아서 일명 우리 아버님들이 얘기하시는 노안이라고 하는 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썼다고 썼다니까 너무 불편해서요. 자, 실행되었으면 그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포토샵 작업에서의 해야 할 일 1번 이러면 집중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 일러스트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빨리 손 끊으세요. 자, 이제 포토샵의 첫 번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한 가지의 개요를 물어볼게요. 근데 우리 문제지 왼쪽에 있는 14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요, 조그만 글자로 써 있는 내용의 문제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우리의 작업 규격은 가로가 얼마랍니까? 160. 세로가 얼마랍니까? 240. 하지만 3mm의 여유를 두라라고 문제에 지시된 사항에 나와 있었죠. 외곽선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어요. 이게 160에 240짜리 이미지의 테두리에 검은색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3mm의 여백을 두었으니까, 여유를 두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실제 작업물은 얼마가 되옵니까? 상하 좌우에 각각의 3mm를 넣어줬던 얼마였었죠? 166. 그리고 세로 얼마입니까? 246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의 우리 전체 편집 용지는 어떤 사이즈로 했을까요? A4 사이즈가 이용되었습니다라고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된 상황에서 A4에 넣기 위해서 우리 이미지를 만들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미지는 166에 246으로 만들 거라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먼저 포토샵에서는요 166에 246짜리 문서를 만들게요. 컨트롤 N 눌러주어서 새로운 문서 만듭니다. 이때 만들어줄 도큐먼트는요, 가로 얼마입니까? 166 넣어주시고요. 160 아니에요. 세로 얼마입니까? 246 넣어주시고요.
오른쪽 단위가 픽셀일까요? 밀리미터일까요? 밀리미터라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솔루션 얼마입니까? 100에서 150을 쓸 것인데 우리는 얼마 쓸 거라고요? 150을 쓸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컬러 모드 뭐습니까? 일반적인 포토샵은 RGB를 쓰나 CMYK를 저희는 써야 합니다. 왜요? 인쇄할 목적이니까.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포토샵에서의 주요 써왔었던 거의 모든 기능들 중에서요, 필터를 쓰겠습니다, 무슨 기능에 보정하겠습니다, 이 많은 기능들은요 포토샵에서의 RGB일 때 쓸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왜? 포토샵은 이미지 합성, 이미지 보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RGB가 우선이에요. 한데 지금 우리는 어떤 컬러 모드 바로 무엇입니까? CMYK 모드랍니다. 그래서 CMYK 모드로 포토샵을 열게 하시면요, 문서 만들면요, 그 기능에 제한이 걸려요. 잠시 뒤랑 같이 147페이지 있는 문서를 만들 거예요. 이때 제한이 걸릴 겁니다. 그럴 때는 잠시 RGB 모드로 컬러 모드 바꿨다가 다시 CMYK 넘어오시는 작업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OK 눌러주어서 새로운 캔버스 한 개를 생성하세요. 만들었죠? 됐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게 아주 크게 눈금자를 확대해 보세요. 제일 왼쪽 끝으로 와보세요. 왼쪽 끝으로 오시면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이 문서는요, 가로가 166, 즉 왼쪽 오른쪽에 3mm 포함되어 있죠. 세로가 246, 위에 아래 3mm 포함되어 있겠죠. 그 안내선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들어왔다면 여기에서 이거 50은 뭘까요? 5mm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이니까 얼마이죠? 여기서 여기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여기에다가 가이드라인, 왜? 3mm의 가이드라인을 넣어주어라, 이 말 뜻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왜? 이 문서는 160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교지는, 이 교재 이 문서 뭡니까? 160짜리 이미지예요. 근데 33의 여유를 두라면서요, 위아래 33 들어가면서요, 그 작업을 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 이렇습니다. 더 크게 해볼게요. 저는요 1mm씩 지금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쓱 아니죠, 3mm죠. 제 거의 가이드라인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 다음 다시 축소를 해서 저는 오른쪽 아래로 갈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3cm 넣어준 것 같은데요. 아니죠? 예, 맞죠? 네. 됐죠? 그 다음이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저는요, 제일 오른쪽 아래 마지막이 되겠죠? 에 가서 좀 크게 확대할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3mm를 잠시만요. 여러분들 단위 먼저 확인 좀 합시다. 이거 단위 틀렸네요. 자, 눈금자에 와 주어서 눈금자를 마우스 우클릭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단위가 뭐인지, 픽셀이었네요. 어쩐지. 뭐로 해야 합니까? 밀리미터로 하셔야죠. 마우스 눈금자를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밀리미터가 아닌 사람들은 밀리미터로 바꿔주세요. 다시 할게요. 좀 다시 왼쪽 위로 올라가서, 너무 넓었다 싶었어요. 1mm씩 둔 다음에 3mm, 3mm. 또한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입니다. 각각의 3mm씩 여백을 두시면, 지금 제 거가 보이고 있는 것처럼의 여백이
가이드라인으로 생성될 거예요. 안내선을 작성해 주세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조금 바꿀게요. 색깔을요. 자,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작업에 여러분들 무리가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이미지 제가 완성본 좀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들 만들어줘야 될 완성본을 먼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여주면서 할게요. 제가요. 여기 보실래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녀석이 바로 이제 완성본입니다. 이 완성본의 모양을 좀 보시면 얘도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의 그림에 잘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이 그림의 가장 왼쪽 그림 좀 보실래요? 거의 이 끝과 이 동그라미가 거의 맞닿고 있죠. 그쵸? 여러분 문제지 한번 보세요. 문제지에 있는 이 포스터에 있는 왼쪽 부분에 보시면 거의 맞닿고 있나요? 잘렸나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잘렸습니까? 맞닿고 있습니까? 이 왼쪽 태극 무늬가 잘렸죠? 맞아요? 확인하세요. 얼른요. 잘렸나요? 지금 닿고 있나요? 잘렸어요. 분명히요. 아니 왜 다르지 이미지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의 너비는 얼마입니까? 166짜리예요. 이에 비해서 지금 문제지에 보는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160짜리입니다. 즉 왼쪽 3mm가 제외된 그림이 이 그림인 거예요. 즉 이 말이 뭐냐면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여기 안쪽 가이드라인 안쪽을 인수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바깥쪽에 3mm만큼을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요. 바깥쪽 3mm만큼도 다 제시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잠시 뒤에 제가 여기 일러를 이용해 주어서 이미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태극무늬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해요. 컨트롤 C 해서요, 포토샵으로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뭘로요? 컨트롤 V로요. 가져올 건데 이 이미지를 넣었던 자리에 내가 이 끝선을 보다 보니까 아, 여기에 있는 이 문지 그림 보니까 잘렸네 라고 해주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잘라내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든 것은 뭡니까? 사진으로 보고 있는 사진은요, 이것이 잘렸던 요 자리를 지금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만큼 잘렸다면은 자르지 않았었을 때 이 그림은 어디쯤 와야 할까요? 이렇게 와야지 되지 않겠느냐 인 거예요. 이렇게 와서 여기 다을락말랑한 그림이 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잘렸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문제지의 그림이다 이 말 뜻인 거예요. 즉 다시 쉽게 얘기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지잖아요. 문제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까지 여러분들은 작성을 해야 한다 이 말 뜻인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가 166으로 커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먼저 요 그림 좀 잠시 뒤에 가지고 오는 걸로 할게요. 제가요. 로 하고요. 자, 이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 좀 먼저 파악해 볼 테니까 저랑 같이 잘 따라 읽어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페이지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147페이지에 보시면 써 있기를 뭐라 되어 있느냐? 자, 제일 위에 보실래요?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 이미지 합성하랍니다. 이 그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화살표 보시면요, 오른쪽에 큰 태극 무늬에 빨강색 말하는 것이죠. 그쵸? 얘는 뭐라죠? 이미지를 합성하래요. 블러 효과에 필터를 넣어 주시고요, 블렌딩 효과에서의 클리핑 마스크 효과를 쓰랍니다 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얘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만들어주는 하나하나씩 할 것인데요, 우리가 포토샵 작업했을 때에도요, 작업에 순서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가 아닙니다.
순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뒷그림부터 먼저 할래요? 앞그림부터 먼저 할래요? 뒷그림부터. 위에서부터 먼저 하실래요? 아래부터 먼저 하실래요? 저는 위에서부터 먼저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신 147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해볼까요? 태극문이 땡 아니요? 누굽니까? 배경 그림부터 하셔야겠죠. 그쵸? 배경 그림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 살짝 여러분 어두운 갈색은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왼쪽에 제시하는 지시된 사항에서 중간쯤 보시면 배경 땡땡 그라디언트 써 있나요?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있죠? 이 배경 땡땡 그라디언트가 어떤 색에서 어떤 색으로 하려나요? 그쵸? 얘부터 하시는 거예요. 바닥 그림부터 앞 그림 순서로 오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야 혼돈스럽지 않고요. 작업에 엉킴이 없어요. 자, 그럼 먼저 같이 해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할 건 뭡니까? 배경으로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먼저 저는요. 빈 레이어 한 개 만들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자, 본 다음에 하세요. 비어있는 레이어 만들어 주어서 여기에다가 그라디에이션을 넣겠습니다. 하시면 왼쪽에 그라디언트 툴. 일러는 아래에 있지만 포토샵은 직접 만들어 줄 겁니다. 이 툴을 이용해 주어서 쓸 건데요. 여기를 쿡 누르다 보니까 왼쪽 위에 그라데이션 넣을 수 있는 컬러 피커 보이겠죠? 눌러서 자, 첫 번째 게 뭐랍니까? 문제에 보니까 35, 30, 45입니다. 어디서 입력하는 소리가 35, 45, 35, 30 45입니다. 나머지는 0이죠. 자, 이 컬러에서 두 번째 컬러로 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가 20에 15에 40이네요. 자, 스크런치가 거의 없죠. 그쵸? 지금 그림에 보시면요. 위에서 아래 순서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요. 이 컬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재 어디다가요? 여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네, 됐군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넣어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그라디언트 여러분 유형 나왔겠죠? 선형을 넣어줄게요. 다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죠. 거의 차이가 없죠 지금요. 지금 거꾸로네요. 위아래가. 이유는 뭘까요? 리버스. 체크를 빼줄게요. 다시 위에부터 아래까지 합니다. 살짝 위가 어둡고 아래 살짝 밝은 형태가 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수행해 보세요. 그라디언트를 이용해 주어서 색상이 배웠으면 두 번째 작업합니다. 제일 바닥에 배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라디언트를 넣었다면 방금 넣었던 지시된 사항에 아래 보시면 또 배경 땡땡 한 다음에 나왔던 여러분들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배경 땡땡 이미지 블러 효과 마스크 효과 원고와 같이 합성하시라는 것이 나왔겠죠. 지금 블러라고 하는 여러분들 흐림 효과 때문에 그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공받는 그림 중에서 이것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오픈에 O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같이 눌러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가져오자 했던 내용 중에 작업이 있는 폴더 중에서의 바로 얘입니다. 3배경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3배경의 이미지만 가지고 오신 다음에 멈춰 계세요. 자, 이제 제 작업을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현재 우리의 캔버스에 보시면 이 중간쯤에 지금 이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미지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이동 툴을 눌러주어서 무브 툴입니다. 우리의 캔버스로 땡겨 올 거고요. 그럼 잘 보시고 따라 하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뭐 급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안에 넣어주는데 보세요. 이미지를 뭐 하랍니까? 블러 효과를 넣어주라고 지금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럼 블러 효과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이미지를 가져오시고 난 다음에 상단 메뉴 필터에 갈 거예요. 자, 지금 시기 때 여러분들 혹시 적어놓을 게 있으면 적어놓으면 좋습니다만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필터에 들어가 주어서 하시면 중간쯤에 블러라고 있어요. 이 블러 메뉴 안에 가시면요. 항상 흐림 효과 줄 때는요. 수치를 이용해 줘서 흐림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우시언 블러예요. 가우시언 블러 메뉴를 눌러줄게요. 눌러보시면 여기에 수치 레디우스라는 수치에 따라 주어서 얼만큼 흐리게 할까요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치를 쭉쭉 당겨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의 수치로 옮겨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OK를 눌러주시고
이 그림이 들어온 대신에 어떻게 지금 되었습니까? 잠깐만요. 이 그림 좀 맞죠? 뭔가가 잠깐만 의심이 좀 돼서. 네, 맞죠? 네. 한 다음에 지금 그림의 이미지가 부여졌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좀 적당히 잘 보이겠지만 문제는 좀 뭐랍니까? 이미지 블러 집어넣어 주었죠? 마스크 효과를 넣으랍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기에 끝점되는 부분들을 뽀얗게 만들어 주세요. 이 말뜻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입니까? 자 보세요. 이 이미지 형태가 블루화 된 상태에서 하단 아래에 보시면 무엇이 있나요? 레이어 마스크. 기억하시죠? 레이어 마스크를 뚫어주면 위에 마스킹 하나 올라오고요. 이 자리다가 검정색을 칠하면 내 것이 안 보이죠. 흰색을 지금 내 것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 주어서 검정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음 브러쉬 선택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브러쉬의 끝선이 소프트라고 하는 부드러운 형태를 골라내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오셔서 여러분들 좀 큰 사이즈의 브러쉬 이용해 주어서 살짝 대주시면 부드럽게 합성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상황까지가 현재의 배경에 이미지 블러를 넣어주세요. 마스크를 넣어주세요. 원고와 같이 합성하세요의 말뜻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시행해보세요. 자, 가지고 오신 잔디밭 이미지를 먼저 생성해 주시고 난 다음 그 다음번에 뭐하죠? 컨트롤 T로 일단 뒤집어 주세요. 왜냐하면 구가 거꾸로 움직이니까. 그런 다음에 필터에 가 주어서 디스톨트에 가시면은 스페럴라이즌 눌러서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를 볼 수 있지, 아래쪽으로요. 그쵸? 아래쪽에 좀 동그라미 형태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OK 눌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합니까? 다시 원상태로 컨트롤 T로 돌리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사이즈를 다시 좀 더 크게 해주셔서 동그라미 형태만 나오게끔 만드시면 되겠죠. 근데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림의 이미지 보시면요, 뿌열걸요? 그쵸? 한 번 더 뭐 해야 합니까? 필터에 가 주셔서 블루어에서의 가우시안 블루어를 넣어주시고 얘 또한 흐림 효과를 주는 것이 맞는데 이제 여기에 이미지를 넣고 난 다음에는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바로 뭘 해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이 언덕 형태로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이 잔디밭이 어디에 얼만큼 올라와야 합니까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큼이겠습니까? 대충 짐작밖에 안 돼요. 한데 지금은 여러분 그림이 안 되어져 있지만 우리 여기에 격자 써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격자의 모양이 뭘까요? 눈에 보시는 요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격자가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일러 가세요. 일로에 가시면 현재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요겁니다. 격자 형태 보이십니까? 격자 보이시나요? 있죠? 혹시 격자가 선택이 안 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아마 이거 했을 겁니다. 격자의 그리드가 잠가 놔서 레이어를 따로 만들었을 거예요. 레이어 창에 가세요. 레이어 패널 보시면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레이어스 창에서의 이 잠금 표시의 자물쇠 모양을 눌러서 해제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격자 모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걔를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우리 포토샵에 있는 사항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트 as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 오브젝트 좋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정확히 딱 안쪽에 들어왔겠죠? 이 격자의 위치는 3mm 안쪽에 들어와야 돼요? 3mm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안쪽에 있어야죠. 가이드라인 딱 맞춰 들어와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문제지에 보니까 여기에 이쯤이랍니다. 즉 4등분 나눴었을 때 보시면요, 한 4분의 1 정도의 지금 위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그래야죠. 왔었을 때에 컨트롤 V 엔터 했었을 때에 나의 이 위치가 여기엔 4분의 1등분쯤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좀 더 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미지를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말 뜻인 거예요. 이렇게 격자를 맞춰 가셔야 합니다.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격자 지금 가져온 거 지금 가져왔잖아요. 얘 움직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격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위에 보시면 자물쇠 모양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자물쇠 모양으로 잠긴 형태,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동그라미 제일 큰 겁니다. 이 큰 사이즈의 동그라미를 이제 가져올 계획이란 말이에요. 한데 이 가지고 오게 되어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뭘 넣어놨네요 제가요.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 동그라미 태극을 가져오기 위한 건데, 잘 보시면요, 겉주변에 허옇게 좀 빛이 나고 있죠. 이게 외부 광선, 우린 뭐라고 알고 있나요? 아우터 글로우라고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제가 보여줄 테니까 제거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눈으로 익혀두시고서 작업 시행하시는 겁니다. 자, 일러에 갈 거예요. 이 이미지를 컨트롤 C로 통째로 복사한 다음에 포토샵에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올게요.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 사이즈가 문제예요. 지금 이제 사이즈가,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보니까 이 안쪽 가이드라인에 어때요? 거의 딱 붙어있죠. 그럼 뭘까요? 이 붙었을 때 이 잘려진 모양이, 가이드라인 안쪽에 잘려진 모양이 이 모양인데, 문제지에 그리면 잘려 있어요? 붙어 있어요? 잘렸죠? 그럼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이 말 뜻이겠죠. 자, 위도 보세요. 위도 보니까요, 상당수 많이 잘렸을 거예요. 그쵸? 이런 내용의 조감들을 보시고서 결정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시험지 아마 지금 이런 식일 거예요. 시험지는요. 시험지인데 여기 안쪽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은요. 그쵸? 안 보이는 겁니다. 맞춰서 위치를 갖다 놔 볼게요, 제가요. 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일로 와라. 됐네요. 자, 좀 더 커야 되고요. 그렇죠. 이쯤은 갔었어야죠. 좀 더 위에 갔고. 자, 이쯤으로 맞춥니다. 자, 위치 보실래요? 얘는 빨강색이 여기쯤에서 끝나고 있어, 지금 여기서요. 그쵸? 다음에 왼쪽 잘릴게 제일 끝선 마지막에 우리 용지 크기 맞추기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아우터 글로우라는 효과를 줄 것입니다. 마우스 우클릭 주고 난 다음에 어디요? 블렌딩 옵션 들어가 주어서 외부 광선 주기 위해 했던 것은 어디죠? 아우터 글로우를 줄 것인데, 이 아우터 글로우에 어떤 색을 줄 겁니까? 전 지금 아이브로 나왔거든요.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색깔을 하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 제 거에 이 부분 보시면 잘 나오죠? 근데 번짐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이즈 좀 크게 해볼게요. 제가 어디가요? 여기 사이즈 이용해 주어서 넓혀보겠습니다. 슥슥슥 넓어진 거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겠죠.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내가 눈으로 썼을 때 얘랑 흡사하냐 흡사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얘까지 완료를 지어 놓으세요. 자, 시작해 보세요. 자, 파란색에 있는 이미지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들어갈 것인데, 아마도 우리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의 블루베리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블루베리 이미지 가져올게요. 가져온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가서 넣어주시고, 이 블루베리의 이미지도 파란색의 태극무늬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넣어줘야겠죠.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살짝 늘려주어서 파란색 이미지 안쪽에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로 쑥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겠죠. 얘도요, 컨트롤 U를 이용해 주어서 약간 채도를 좀 내려주시고, 라이트니스의 밝기를 좀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의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 상단에서의 블렌더 모드를 이용해 주어서 어둡게 표현이 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너무 좀 진한데 오파스트를 좀 내려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오퍼시티를 살짝 좀 내리시면 훨씬 나은 이미지를 볼 수 있겠네요. 이와 마찬가지로 노란색에다가도 이미지를 이용해 주어서 노란색에 있는 이미지는 아마도 상추였던 것 같습니다. 초록색인 내용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상추 이미지를 가지고 오신 다음 크기를 노란색 이미지에 들어올 만큼으로 확대해 주시고요. 난 다음에 상추 이미지도 노란색 위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시도해 주시고 색상 보정을 하시고 난 다음 컨트롤 U입니다. 섀도우를 내려주시고 라이트닝스를 내려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오퍼시티를 좀 내려주시고 두 개의 겹침 모드인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 주어서 어둡게 처리를 주시는 저 리니어 번을 사용하시면은 알맞게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의 이미지를 태극무늬 안쪽에 넣어주는 작업까지를 수행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수행해 보세요. 다음 작업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작업은요, 배경에서의 태극무늬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요 그 위에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위에 보시면 농촌진흥청 나와 있겠죠. 이 글자를 우리 일러에서 가져올 건데요, 혹시 일러 작업에서의 완성이 다 안 됐다라고 하시면 어디입니까? 이미 완성을 다 해놨던,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없다 했다면 이미 완성을 다 해놨던 이 자리에서 가져오시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작성하신 게 있다면 작성하신 자리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 우리 어제 만들었죠? 얘를 이용해서 가져오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우리의 포토샵 작업창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좀만 정리 좀 할게요. 여기서 컨트롤 V,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와서 컨트롤 T로 사이즈를 줄이시고 위치를 결정하셔야겠죠. 위치를 결정할 텐데,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마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자리에서의 격자가 지정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지 내용 봤겠죠. 아, 여기에 로고는 얘네의 격자를 넘어가지 않는구나, 살짝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신 상태에서 이 진흥청의 지읒자가 여기에 교차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 사항들을 따라가셔야겠죠, 우리가. 자, 먼저 사이즈를 줄일 거고요. 더 줄여야겠죠. 한 다음에 위치해 주시고, 지금 로딩이 좀 기네요. 왜 얘가 말을 안 듣죠? 잠시만요. 좀 더 줄여야겠네, 잠깐만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왔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요구한 사항 보실래요? 자, 로고에 연결된 문제는 뭐라고 써 있나요? 왼쪽 지시된 사항에 보시니까 흰색 테두리 사용. 흰색은 무엇일까요? 테두리인 것은 외곽선의 스트로크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레이어, 로고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난 다음
블렌딩 옵션 들어가 주어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시면 여기에 스트로크 테두리를 줄 것인데 어떤 색을 줍니까? 흰색을 줄 것입니다. 두께 얼만큼 할까요?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겠죠. 저는 한 여기다가 5만큼 줘볼까요? 5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 줘볼까요? 예, 3 좋은 것 같습니다. 3 정도의 두께감을 주어서 완성을 지었어요. 자, 여기까지 수행 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좀 조검에 대한 사항들은 꼭 격자, 꼭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갑니다. 이 자리에서 넣어주는 순서를 아저씨 먼저 한번 해볼게요. 농부 아저씨입니다. 자, 잠시만 손 놓고 좀 보실래요? 저희 작업을요. 자, 이 농부 아저씨는 어디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온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미지가, 농부 아저씨 이미지가 따로 있겠죠. 자, 여기네요. 자, 가져올게요. 여러분 작업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여러분 이 지시된 사항이 어디냐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지시된 사항 보세요. 여기 써있는 것은 여러분 아저씨, 농부 아저씨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배경 이미지를 제거하고, 이 말은 뭘까요? 눕기를 따라 아저씨에 대한 것만 눕기를 따서 가져와라, 이 말 뜻이었겠죠. 그 아래에 보시면요, 흰색 테두리를 넣어주어라. 아, 스트로크를 처리하는 것이구나. 흰색으로요. 그 아래 보시면요, 원과 같은 필터 뭘까요? 이 원본에 있는 이미지는 컬러의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사항을 흰색과 검은색의 둘 중에 한 가지로만 넣어줘라, 말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 해서 우리 앤디 월러 왔잖아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왜냐? 걔는 보정과 연관된 사항을 본 것이고, 뭐랍니까? 필터를 쓰래요. 필터에 보시면 여러분 스탬프라고 하는 필터가 있어요. 이미지 형태를 단순하기 위해서 쓰는 필터링이 있거든요. 걔를 저는 써볼 계획이에요, 지금요. 여기에다 마지막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써있기를요, 여기에 필터 색깔 뭡니까? CA60, M80, Y80, K40에 색상을 넣어줍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를 제가 한 번에 주기를 쭉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이 이미지에서의 눕기라고 하는 것을 따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얘를 쓸 겁니다. 누구죠? 영역 선택에 제일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것, 퀵 셀렉션 툴을 쓸 거예요. 얘를 이용해 주어서 아저씨를 잡아줄게요. 자, 쭉 잡습니다. 잡아주고 다음에 잡아주고요. 모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달걀 빨리빨리 안 잡히네요. 추가 왼쪽 것도 하고요. 손도 추가하고요. 좀 되게 조금 느리네요. 조금 추가할 거고요. 자, 다시 오른쪽에 가서 나머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팔꿈치 있는 부분. 자, 이만큼 잡은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J로 분리를 해 주시고 이 그림의 형태를 제가 우리 작업창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슈. 자, 아저씨 가져왔습니다. 자, 놓고 난 다음에 이 분을 이제 어떠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를 먼저 선택 결정을 하셔야겠죠. 첫 번째 뭐냐면 흰색과 검은색의 둘 중에 한 가지라는 필터를 넣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저씨 내려오세요. 네. 자, 보세요. 필터에 가시면 누가 있냐면요, 이 필터 메뉴 안쪽에 스케치라고 하는 필터 있을 것입니다. 어디냐면 필터 갤러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필터 갤러리 안에 있는 스케치 안에 있는 스탬프라고 하는 필터를 가져야 될 것인데 여기 보세요. 갤러리가 어떻습니까? 비활성화입니다. 왜냐? RGB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포토샵에서의 거의 모든 작업들은 RGB를 우선해 주었던 작업이 일반적인데 우린 지금 CMYK 잡았단 말이에요. CMYK 작업을 잡았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잠시만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모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모드예요. 여기 와서 잠시만 RGB 컬러를 누르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뭔가 물어봐요. RGB 누르는 순간 이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들을 모드가 변경되어지면서 하나로 합치게 해버릴까요? 묻는 것이 뭐냐?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플레이튼이에요. 플레이튼. 그리고 레스토라이즈라는 것이거든요. 이때는 레스토라이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Don't 레스토라이즈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레이어들을 합칠까요? 아니요. 합쳐버리면 큰일 나죠. 편집 상황이 안 되는 것이니까 Don't 플레이튼 합치지 않겠습니다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지금요. 레이어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필터에 가서 가보시면 필터 갤러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이 RGB 모드 전환시켰을 때의 플레이튼, 레스토라이즈 다 돈 하셔야 합니다. 합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비트맵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르고 난 다음에 필터 갤러리 메뉴 안에 가서의 좀 늦죠 얘가. 자, 여기 보시면은 스케치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이 중에 스탬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있는 이미지를 딱 두 가지 컬러로만 도장 찍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스탬프를 쿡 누르면 어때요? 나오는 모양 보이시죠? 여러분들 왜 우리 고무인 있잖아요. 고무인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이에 대한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오른쪽에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밸런스에 대해서의 어두운 쪽, 밝은 쪽을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만큼 이 그림에 있는 것만큼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좀 더, 저는 이렇게 진행할, 좀 더 어두운 색을 줄 거고요. 해서 만들었다 하시면 오케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아저씨의 아래쪽 보세요.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아래쪽을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뭐 이용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뻥 떠준 다음에 다시 한번 브러쉬에 검정색을 이용할 것입니다. 해서 하단 아래쪽을 살짝 처리해 주시면 딜레이가 좀 있네요. 처리해 주시면 이거 왜 이러죠? 아래야 처리. 네? 어디 가요? 아, 그건 여기에 배경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경색을 검은색으로 고시면 돼요. 아마 배경색이 빨강색이어서 빨간색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처리해줘서 아래쪽 처리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것이 굉장히 안 좋네요 지금요. 처리를 해주시고요. 네,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저씨에다가 뭘 넣어줍니까? 테두리에 흰색을 주셔야겠죠. 그러면 테두리에 흰색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분의 레이어를 지정하신 다음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들어가서 스트로크에다가 흰색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트로크의 굵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T로 사이즈를 결정하실 건데요. 제가 그 문서를 껐나 보네요. 잠시만요. 제가 금방 가져올게요.
저희 조감을 위해서 꼭 문서를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교재에 적혀 있는 사항의 격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 상태이고 우리의 그림 죄송합니다. 아까 이 검정색이 아니라 여기에 좀 붉은색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작업이 조금 엉켰는데 아저씨를 스탬프 확인을 먼저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왼쪽에 전경 색깔을 먼저 볼게요. 이 스탬프 색깔 지금 나왔잖아요. 6884이지 않습니까? CMYK가요. 그러면 색상을 먼저 정할게요. 6884 넣어준 다음에 필터에 가서 갤러리에 네. 이게 왜 이러지 오늘요? 갤러리에 가서 스탬프를 지정하시면 돼요. 하시면은 색 나오죠. 그쵸? 색이 나오게 돼가지고 여기 아랫부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레이어 스타일에 가서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이겠죠? 스타일에 가서 스트로크를 지정하신 다음 하얀색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이 테두리의 굵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규정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 어디 위치하는지 보실래요? 아저씨의 입이 이 선을 지나가고 있어요. 아저씨는 여기 머리끝이, 아저씨는 마지막이 여기 격자 교차한 부분을 넘지 않고 있고 이 부분 넘지 않고 있어요. 이 공간 안에 아저씨를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서 넣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지금 저는 조금 알을 잘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로딩이 좀 느려서 제가 좀 안 자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아래에 레이어 마스크를 좀 이용해 주어서 알을 좀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까지의 소원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